자, 벡터의 길이와 각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시각화 데이터 분석법에서 특히 다별량 해석 파트에서 여러가지 분석 방법들을 시각화할 거거든요. 시각화할 텐데 그 시각화 과정 중에 변수들의 개념을 벡터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벡터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론을 제가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해석을 할 때 벡터를 모르면 적절한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벡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벡터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길이와 각도가 있죠. 그래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벡터가 더 영향력이 큰 거예요. 이펙트가 효과가 크고 영향력이 크고 가중치가 크다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벡터의 두 번째 성질은 벡터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그래서 변수를 벡터로 표현하면 그 변수의 움직이는 방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각도는. 이렇게 화살표로 각도가 있죠. 각도 이렇게. 예. 세타라고 한다면 이게 각도가 있어요. 이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커지면 벡터는 점점 위쪽으로 가죠. 위쪽으로. 그래서 이런 화살표의 방향이 있죠. 그래서 각도가 있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방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벡터가 길이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짧은 벡터보다는 이렇게 긴 벡터가 이걸 변수로 표현한다면 이 x라는 변수가 이 g라는 변수보다 이펙트, 효과가 가중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값이 변할 때 이 g라는 벡터는 요 길이만큼 이동하지만 x라는 벡터는 이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죠? 그래서 벡터는 길이와 각도가 있다.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각화에서 매우 적절히 활용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벡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활용 사례를 먼저 한번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엑셀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식스시그마 툴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제가 개발한 거 아시죠? 예. 자, 여기에서 차원 축소해서 요인 분석. 자, 요인 분석에 왔고요. 너무 화면이 작으니까 이걸 좀 닫을까요? 예제 데이터를 하나 있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제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자동차 사양 선호도. 자, 이 예제 데이터의 내용을 간단히 봅시다. 여기에는 이제 차종이 있어요. 차종이 있는데 19개죠. 19개. 뭐 액센트, 무쏘까지. 그 다음에 제조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차종의 배기량, 중량, 주행거리, 가격, 길이, 실내폭, 실내고, 최고 속도 다 스펙이에요. 스펙 베리어블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호도가 있어요. 이 선호도는 이제 사람의 느낌, 태도, 의지, 신념 뭐 이런 추상적 개념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선호점수라는 것을 계산을 한 겁니다. 선호도를 측정해서 선호점수를 계산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연결해서 요인 분석에서 위치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연결. 자, 이대로죠. 자, 데이터가 연결됐습니다. 자, 코릴레이션 볼까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보면 각 스펙 베리어블과 선호도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관계수를 그림으로 보려면 매트릭스 플롯에서 한 뭐 2차식 정도 해볼까요? 자, 여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위에 숫자는 상관계수고, 빨간색은 상관계수가 지금 0.7인가요? 7, 6 이상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6 미만은 보다시피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리니어 트렌드가 좋죠. 이건 약간 휘어졌고, 자, 이건 뭐 거의 리니어리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최고 속도하고 배기량의 관계는. 그래서 같이 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포트폴리오는 단지 이제 2차원 평면상에 이 평균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변수 사이에. 그래서 레이블을 차종을 레이블로 표시하고 레이블 작성을 하면, 자,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이게 축 범위 설정을 클릭하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 해당된 차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뉴 브롬이라는 그 차종은 대우고 배기량은 2198이고 중량은 1355kg이고 주행거리는 리터당 주행거리죠. 11.59.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 변수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로딩 플랫에 가서 이제 요인 분석을 다 넣고 해보죠. 자, 보다시피 요인 분석의 결과가 지금 표시가 됐는데요. 이게 조금 잘렸으니까 약간 밑으로 좀 내릴게요. 자, 이렇게 내리면 지금 요인 분석에서 요인 점수를 가지고 위치도를 작성한 겁니다. X축은 팩터 1이고 Y축은 팩터 2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요인으로 설명을 할 때 84.13%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 축이 원래는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요 길이에요. 요 길이. 네, 원래는 이 길이로 된 건데 지금 이 축이 너무 작으니까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축을 확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변수 실내고라는 변수에 대해서 방향을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벡터예요. 벡터. 자동. 자, 이게 벡터인데 리터당 주행거리는 이렇게 돼 있죠. 리터당 주행거리가 이렇게 돼 있고, 실내고는 굉장히 벡터의 길이가 길죠. 그 다음에 이 벡터들끼리에 서로 방향이 있죠. 예.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개체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터당 주행거리의 이 벡터, 이 변수의 방향에 보면 티코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펜을 좀 써볼게요. 이 벡터의 길이가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직계하도록 이렇게 내려 긋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 예, 여기가 직각이 되도록 대략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예, 그으면 리터당 주행거리라는 이 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됐죠. 이게 축의 방향으로 이 티코가 제일 멀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쯤에서 프라이드가 걸리죠. 그죠? 요만큼에서. 그러니까 이 티코는 리터당 주행거리가 가장 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실내고가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이거죠. 무쏘. 예. 무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내 길이가 긴 거는 요렇게 보는 거죠. 요렇게.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실내 길이가 길죠. 자, 이렇게 길고,
이 실내 길이, 특히 이제 배기량이다 뭐 이런 것들, 배기량이 큰 것들, 실내 폭이 큰 것들은 다 이쪽에 포지셔닝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벡터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더 긴 것이 이펙트가 더 큰 거예요. 예. 물론 여기에는 이펙트를 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실내 길이나 실내 속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컨트롤,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에요. 그죠? 통제 불가 변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노력에 의해서 이것들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면, 뭐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할 수 있다면 통제 가능 변수죠. 예, 컨트롤 가능한 거. 아까 선호도가 있었잖아요. 선호도. 자, 이걸 꺼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다 이제 레이블이 표시가 안 됐는데 레이블을 작성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선호도라고 이렇게 표시됐죠? 여기 선호도가 있어요. 여기 선호도. 그러니까 선호도가 이게 순서대로니까 선호도가 요거. 자, 그러니까 선호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실내폭, 이게 실내 길이, 그 다음에 가격, 최고 속도, 실내 길이, 중량 뭐 이런 것들 방향으로 선호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겁고 가격이 비싸고 한, 즉 이런 차종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선호도가. 결국은 이 선호도하고 이것들 간에 사이각 세타가 좁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어, 양의 상관으로 크겠죠. 즉 선호도하고 사이각 세타가 작아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것들은 상관계수가 큰 거예요. 서로 양의 상관으로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호도하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이 리터당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선호도하고 마이너스 음의 상관이 크겠죠. 그리고 거의 이렇게 90도 각도로 비슷하게 되면 직교한다고 해서 그거는 거의 독립에 가까운 거예요. 독립. 그러니까 상관계수 CORR이 0이 되겠죠. 0이. 독립에 가까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려면 벡터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인지돼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벡터를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벡터를 정리하죠. 뭐 이미 잘 아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예. 갑자기 뭐 수학 나오니까 굉장히 거부 반응이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요거를 일단은 창을 다 작게 해놓고 이제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벡터에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길이하고 각도가 있다. 자, 그리고 벡터는 크게 열 벡터하고 행 벡터로 나눕니다. 행 벡터로 나누는데 열 벡터는 보통 로테이션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열로 컬럼 벡터 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로 벡터. 그래서 이 로 벡터를 노테이션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줍니다. 이게 트랜스포즈라는, 그래서 x 프라임 이렇게 붙여줘요. 예. 전치시킨 거죠. 트랜스포즈 한 거는 행과 열을 뒤집어 놓은 거니까 전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기상 간단하게 이렇게 열 벡터로 표시하든지 로 벡터로 표시하든지 뭐가 됐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눕혀서 표현하나 세워서 표현하나 뭐 어차피 벡터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의 기하적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수리적 표현보다는 기하적 표현을 이거를 머리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자, 벡터의 원소가 3개면, 자, 이거는 x1, 2, 3, x1, 2, 3 축이 있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1만큼, 2만큼 왔죠. 1만큼. 그 다음에 2만큼 왔죠. 여기 2만큼. 그 다음에 3만큼 와서 표현을 하면, 즉 x 벡터는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벡터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각도는 이만큼의 세타만큼 있어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방향성을 가진다. 자, 어떤 벡터에 상수를 곱했어요. 이렇게
이걸 뭐 우리는 스칼라라고 해요. 이거 스칼러. 상수를 곱하면 벡터나 행렬에 곱해지는 상수를 스칼라라고 합니다. 스칼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칼라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 x라는 벡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런데 거기 두 배를 스칼라를 2를 곱해버리면 x라는 벡터는 두 배의 x는 즉 이 길이에 정확하게 두 배만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거죠. 스칼라를 곱하면 벡터의 길이가 그 스칼라만큼, 스칼라가 2면 두 배가 되고 3이면 세 배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원래 길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면 반대쪽으로 가는데 원래 길이의 반절만, 딱 반만큼만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렇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벡터의 합인데요. 벡터의 합은 이제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y라는 벡터가 이렇게 가면 x와 y라는 벡터를 합하면 정확하게 y에 평행하게 동일한 길이로 이렇게 긋고요. 이게 같아요. 길이가. 그 다음에 이 x와의 길이가 같아요. 이 y와 길이 같고, 그래서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어요. 그은 바로 요 지점으로 이렇게 가요. 합법칙은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이렇게 평행 그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마른 목골 평행,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나요? 평행사변형. 그래서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려면, 자, 요 벡터와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을 한다면, 자, 이게 가렸는데 이렇게 평행하게 긋고, 요 길이 요거하고 평행하게 긋고, 이거하고 또 평행하게 이쪽으로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요렇게 가는 벡터, 블루로 할게요. 요렇게 가는 벡터가 바로 이 리타당 주행거리와 이 중량의 벡터의 합. 간단히 말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1만큼 증가했을 때 여기에 있던 점이 정확히 이쪽에 위치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1만큼 증가하고 이것도 1만큼 증가할 때 동시에 증가하면 벡터의 합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고 해요. 여기 있는 점이. 자, 원점을 제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원점을 티뷰론으로 왔죠. 이렇게 티뷰론으로 바뀌었는데, 티뷰론이라는 이 차종이 주행거리도 한 단위 증가하고 중량도 한 단위 증가한다면 이것의 합법칙에 의해서 요 점이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고요. 여기에. 이 두 개가 증가하면, 한 단위씩 증가하면, 동시에 증가하면 나머지는 다 고정되어 있고 증가하면 이렇게 위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벡터의 합법칙에 의해서 그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정확히 평행사변형 꼴에서 바로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자, 스칼라를 곱하면 딱 길이의 스칼라배만큼 그쪽 방향으로 오고, 마이너스 스칼라를 곱하면 반대쪽 방향으로 그 비만큼 이동한다. 예,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벡터의 길이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유클리드 거리의 개념과 똑같아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이 벡터의 길이는 이쪽 이 직각으로 통과하는 이 x1 길이와 x2 길이의 제곱합을 루트 취한 거죠.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길이는 자승합의 루트를 취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n차원으로 확장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칼라로 곱한 것의 벡터의 길이는 이와 같이 동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걸 정리하면 결국 벡터의 길이에 스칼라의 절대값을 곱한 것과 같다. 자,
그게 바로 여기의 결론입니다. 자, 부호가 플러스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라는 정규화라는 것은, 벡터를 정규화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 트랜스포즈 한 것에 곱의 루트를 분의 x를 나눈 거죠. 그걸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걸 한다면,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결국 자승합이에요. 그 벡터의 엘리먼트들의 자승합이에요. 그 자승합의 루트를 취하고 이 벡터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버리죠. 결국 벡터죠. 네, 이와 같이 계산된다. 자, 그런 건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것의 길이를 계산한다면 결국 이 엘리먼트의 자승합을 루트 취한 거죠. 그래서 1이 돼버려요, 모든 게. 자, 그래서 벡터를 정규화하는 이 단위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이 벡터의 길이의 길이분의 역수죠. 역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것의 x를 취한 것과 같고, 결국 그것의 길이는 1이 된다. 결론은 벡터를 노멀라이즈 정규화하면 그 벡터의 길이는 1이 된다. 근데 보통 벡터의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놈이라고 그래요. 놈. 이놈 저놈 알 때가 아니고 NORM 놈이라고 하는데, 이걸 길이라고 해요. 길이. 벡터의 길이를 놈이라고 해요. 자, 벡터의 길이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원래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정규화하면 길이가 1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요 길이가 1이 된다. 길이가 1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는 코릴레이션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베이직 과정에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설명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코사인 세타, 즉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가 있어요.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의 사이값이 바로 세타라고 합니다. 세타. 그럼 그것의 코사인 세타는 이 벡터의 각각의 길이의 곱에 이 x의 엘리먼트, 이것의 엘리먼트니까 x 이 부분이 바로 x 프라임 y라는 거예요. x 벡터의 프라임에 y 벡터를 곱한 거예요. 벡터의 곱이죠, 곱. 이건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각각의 벡터의 길이를 곱해서 두 벡터의 내적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길이의 곱으로. 그게 결국 코사인 세타예요. 세타. 네, 코사인 세타가 뭐죠? 이거죠. 이거. 그래서 그 코사인 세타의 산식들은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암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한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계산이 돼서 결국 이렇게 된다. 그것은 이거다. 자, 이거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시오렘을 증명을 했고, 결국 그 코사인 세타는 코릴레이션 x, y라는 두 개의 벡터 베리어블의 상관계수와 같다. 바로 이게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사이각이 좁아져서 세타가 작아지면 코사인 세타가 작다는 얘기는 뭐죠? 0에 접근한다는 거잖아요. 코사인 세타가 0에 접근하게 되면 그 값은 어디로 접근하나요? 1로 접근하죠. 이렇게 그래서 1에 가까워지죠. 그 코사인 세타가 딱 제로가 돼버리면 1이 돼버려요. 1이 코사인 세타 각도가 제로도가 되면 이게 1이 돼요.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세타가 제로가 되니까 이 x의 벡터와 이 y의 벡터가 사이각 세타가 제로니까 이게 붙어버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하나가 돼버려. 하나가. 자, 그게 뭐냐? 그게 상관계수가 1인 경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세타가 벌어져서 이 90도가 되면, 여기가 90도면 여기죠. 그러면 코릴레이션은 제로가 되죠. 제로가.
그리고 이게 세타가 90도였다가 90도면 직각이잖아요. 이 180도로 펴져 버리면 즉 x는 이렇게 가고 y는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게 180도가 돼 버리면 코릴레이션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돼요. 즉 x가 커질 때 y는 오히려 작아지죠.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x가 커지면 y는 작아진다. 그런 것이 바로 마이너스 1의 상관관계고 플러스 1이 되면 완전히 이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x, y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x가 커지면 y도 동일하게 커져요. 예. 그리고 이게 직교하면 90도로 직교하게 되면 y가 직교하게 되면 x가 커지든 작든 y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점이거든요. 그죠? y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현상이 전혀 없어요. 즉 x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y는 아무런 상관없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그게 바로 상관계수 제로인 상태인 겁니다. 자, 결국 벡터끼리의 각도가 90도면 코릴레이션은 제로가 돼서 이건 독립인 거예요. 독립일 때 직교한다고 해요. 이거는 오소고날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용어는 오소고널러티, 직교성. 예. 그래서 상관계수가 어떠냐? 그거를 벡터의 사이각에 따라서 상관계수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봅시다. 자, 이거는 변수를 곧장 가져온 건 아니지만 변수의 좌표를 가져온 거예요. 결국 여기는 요인 계수를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인 계수를 가지고 좌표를 표현을 했어도 대략적으로는 이 사이각 세타의 코사인을 취해보면 대략적으로 그 원래 로 데이터의 상관계수와 유사하게 맞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2차원 평면에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현재 3차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2차원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3차원 공간상에 사이각 세타가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해야만이 더 정확한데 지금 2차원으로 표현했을 때 84.13%를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사이각 세타가 이렇게 작다는 거는 두 개의 베리어블 간의 상관관계가 플러스 상관, 양의 상관계수로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 상관계수가 얼마가 되는지 여기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서 쳐다보면 알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로 데이터의 상관계수인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상관계수가 서로 상관성이 양의 상관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선호도와 양의 상관이 큰 것은 실내폭, 배기량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자, 선호도가 큰 차이, 높은 것들, 즉 선호도라는 베리어블하고 상관성이 높은 것이 배기량, 실내폭이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점점 벌어지니까 상관성은 양의 상관이지만 약간씩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선호도와 반대로 가는 마이너스 상관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행거리죠. 주행거리가 마이너스 상관 얼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선호도와 주행거리인데 마이너스 0.7이에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죠? 멀어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행거리가 긴 차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그렇죠? 선호도하고 유사성이 깊은, 즉 상관계수가 큰 베리어블들은 이런 것들인데 0.89 실내폭, 선호도하고의 실내폭은 0.79 정도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내폭이 넓고 실내 길이가 넓고 그 다음에 중량이 많이 나가고 그건 배기량이 큰 거겠죠. 예. 그런 것의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죠. 고로 선호하는 차량은 비싸고 무겁고 넓고 공간이 넓고 그런 것들이고 리터당 주행거리가 긴 것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요. 당연히 리터당 주행거리가 길다는 얘기는 이런 가격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배기량 같은 것이 작겠죠. 적게 나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벡터의 합과 길이는 이펙트를 의미하고 벡터 간의 사이각 세타, 코사인 세타가 곧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여기다 다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길이와 방향성, 그 다음에 벡터의 합,
그죠? 자, 실내고가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길이가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리터당 주행거리의 2배 반 정도 길어요. 그만큼 이펙트가 강한 거예요. 주행거리에 비해서. 실내고가 만약에 실내고 방향으로 선호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플러스 2일 상관계수를 가질 정도로 세타가 작아서 같은 방향으로 갔다면 실내고가 높은 이 무쏘의 차종이 선호도가 가장 크겠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상 벡터의 방향성, 길이, 그것에 대한 해석과 벡터 간의 관계, 즉 변수 간의 관계에서 사이각 세타의 코사인을 취한 값이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그것이 이제 뒤에 답변량에서 위치도, 시각화한 위치도를 작성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